그래서 미강 음악 관련된 거네요. 음.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음악 막 개이름 이게 아니라 악론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뻔합니다. 이것도 요번 시험 때만 써먹고 그냥 버릴 게 아니라 몇 번 이제 다뤄졌던 글의 종류야. 뭐냐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야. 간단히 얘기하자면 음악은 도덕적 수양이 필요한 거다. 아니다. 난잡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 론이 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서양도 있어요. 동양 철학에도 있지만 서양 철학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하고 들어갑시다. 자, 공자는 됐지? 악을 그렇죠? 야, 이게 그 선악할 때 악이 아니야. 음악할 때 악자입니다. 공자는 음악을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보았다. 됐지? 인격 완성이라고 봤고 치세의 수단이다라고 본 거야. 됐죠? 치세 다시 한번 얘기한다. 세상을 다스리는 거. 그죠?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이다. 따라서 육아의 악론에서의 바람직한 악은 됐죠? 바람직한 악이야. 자, 얘는 기악, 노래, 춤 모두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었다야. 됐죠?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됐죠? 이거 이상이야. 아니다야 결국. 됐죠?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만이 아닌 거야. 그렇죠? 주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것도 맞고, 그렇지? 단순히야. 그래, 여기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X를 명확하게 치자. 단순히가 아닌 거지. 괜찮죠? 어. 아니라 사회적 효용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적 즐거움도 갖추고 사회적 효용도 있어야 되고. 됐죠? 넘어가도 되죠? 자,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였고, 악을 통해 인을 이루고, 됐지? 따라서,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다. 이게 지금 뭐야? 말 두 번 반복했어요. 인격 완성, 인을 이룩한다. 됐지? 시세의 수단, 사회를 이끈다. 괜찮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갑니다.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겠는가? 라는 말에서 악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이 드러난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게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그런 단순한 즐거움 이런 거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게. 됐습니까? 자,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범으로 삼아 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풍속을 순화한다. 똑같은 말 또 나왔다. 마음을 수양한다. 풍속을 순화한다. 맞지? 괜찮습니까? 되니? 연결해 볼 수 있겠어? 인격 완성, 인을 이룩한다, 마음을 수양한다. 맞지? 괜찮지? 치세의 수단이다, 사회를 이끈다, 풍속을 순화한다. 괜찮지? 똑같은 말 세 번. 첫 번째 문단 끝.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공자로 대표되는 요거까지 같이 할게요. 공자로 대표되는 육아의 악론인 거야. 그렇지? 되니? 그래서 음악은 사회적 효용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다음. 하지만 묵가 사상에서는 오케이. 바로 사상 바뀌죠? 세모할게요. 묵자는 됐지? 공자를 비판하며 악을 반대하였다. 일단 결론부터 나왔네요. 음, 악을 반대했다. 자,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가 악의 효용을 긍정하면서 됐죠?
긍정했다야. 많은 유학자들이 악을 긍정했다. 그리고 민간에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였다. 자, 이로 인해 당대 육아 악론에 따라 기악, 노래, 춤 등으로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다. 이거 시대적 배경이에요, 지금. 됐니? 요게 지금 여기. 괜찮죠? 배경. 묵가의, 그죠? 악 비판 있잖아. 시대적 배경. 괜찮습니까?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많은 유학자들이 악의 효용을 긍정했잖아. 그래서 오락적인 악이 성행한 거야. 자주 행해진 거야. 됐습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가 악을 반대한 이유는, 세모가 악을 반대한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 뭐 아름답지 않아서, 노래가 별로라서 이게 아니라 당대의 악이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게 이유네요. 잘 봐. 그는 선율이 너무 세세하여 사람의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한다. 특정 악은. 됐니? 자, 여기 은연 중에 불쑥 하나 끼워 넣었다. 공자가 비판한 악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따지고 들면 따져볼 수 있는 거야. 왜? 첫 번째 문단에서 공자는 악을 긍정했다며. 그치?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긍정한 게 아니야. 됐습니까? 공자도 어떤 악은 비판했다고. 뭐? 선율이 너무 센 거. 됐지? 너무 세세한 거. 그래서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건 안 돼요. 됐니? 자, 그러한 적나라의 일부 선율 비판했다고. 됐죠? 혼동할 수 있는 건 메모까지 다 하세요. 공자가 비판한 악인 거야. 됐지?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다 메모하는 거야. 뭔가 불안하면 다 메모해두는 겁니다. 그냥 일단. 지금은 텍스트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 시험 준비니까. 됐니? 근데 그것보다도 당대 육아의 악이 더 해악이다. 이건 세모의 주장인 거지? 됐죠? 됐습니까? 자, 그가 보기에는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행해지는 육아의 악은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됐죠? 겉으로는 같지만, 감각을 만족시키는데 그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됐죠? 그래서 오락에 불과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자, 지금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아의 악이라고 지금 딱 저격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야. 야, 공자가 얘기했던 육아의 악은 뭐였다고? 인격 수양의 도구였다고.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도구였다고. 괜찮아? 근데 그 악에 대해서 묵자는 비판한 거라고. 됐습니까? 헛소리 하고 있네, 이거잖아, 지금. 뭔 수양이고, 뭔 치세야. 그냥 오락이야. 라고 얘기한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됐죠? 자, 이러한 입장에서 묵가는 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비악론을 전개하였다. 넘어가되죠? 그럼 일단 정반대되는 두 개 나왔어요. 순자는 됐죠? 순자 동그라미하고 갈게요. 악을 토대로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일단 그러면은 악을 또 긍정하네. 맞니? 자, 그는 공자의 악론을 계승했다. 됐네? 됐죠? 그래서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 됐지? 아, 음악에도 도덕적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고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 됐니? 따라서 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해 준다. 감정을 순화한다. 사회 혼란을 방지한다. 이거 전부 다 순자가 얘기한 악이야. 그래서 교육 및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됐니? 그럼 결국 공자와 순자는 모두가 있네. 됐지? 공자와 순자는 모두가 있는 거야. 자, 또한 그는 악의 유용함을 주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악이 우주의 반영체다. 됐죠? 이거는 지금 공자에서 더 나아간 거야. 됐습니까? 결국 인간에게 필수적인 거다. 라고까지 얘기했어. 하지만, 하지만, 무조건 긍정은 아니래요. 뒤에 볼게요. 악이 낡은 풍속과 관습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는 있다. 됐지? 하지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악과 나쁜 악을 구분해야 한다. 됐니? 넘어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 딱 봐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 순자가 이야기한 좋은 악이란 무엇일까? 순자가 이야기한 나쁜 악이란 무엇일까? 됐지? 그게 공자가 이야기한 거랑은 어떻게 다를까? 공자도 나쁜 악이 있다고 했잖아. 비판한 악이 있었잖아. 너무 그 음유를 너무 세세하게 만들어서 감정을 막 흔드는 거. 됐지? 그거 나쁜 거라고 공자도 얘기했었다. 뒤에 가볼게요. 자, 그는 도덕을 기준으로 악을 구분했대요, 일단. 그래서 내용이 도덕적이고 형식도 아름다워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걸 덕음이라고 장려했대. 됐죠? 결국 이거네요. 내용이 도덕적인 거, 형식도 아름다운 거. 두 개 더해지면 덕음. 됐지? 정나라의 일부 선율처럼 이거 똑같은 애 같다. 공자와 마찬가지로네. 됐지? 이러한 이금은 멀리해야 한다. 괜찮습니까? 결국 순자는 덕음을 통해서 육아의 이상적 정치인 왕도 정치, 백성을 다스리는 거 덕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순자랑 공자는 거의 똑같은 얘기만 했네. 됐니? 계승했다고까지 얘기했고. 그러면 우리는 큰 틀에서는 일단은 공이랑 순이랑 잡아놓고 무기랑 맞지? 이렇게 일단 구분할 수 있게끔 딱 확실하게. 괜찮죠? 뼈대다 뼈대. 이거 나중에 내가 매번 시험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백지에다가 한번 정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다음 갑시다. 자,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네요. 자, 조선의 태조는 악을 바로 정하는 것이 건국의 바탕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육아의 악론에서 바라보는 악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궁중의례에 사용할 악을 편성했다. 그럼 태조는 육아적 악론이네. 그렇지? 공자가 얘기한 거, 순자가 얘기한 거, 그거랑 같은 입장에서 보겠네. 자,
또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장을 만들어서 조선의 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냈다. 괜찮습니까? 자, 이게,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는 이제 태조가 만들었다 이건 아닌데, 그, 조선의 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악장 있잖아.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용비어천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요거.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악장. 그래서 결국 태종도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괜찮죠? 아하, 여기다가 덧붙일게요. 공자, 순자와 마찬가지로. 맞지? 달리하면 이제 문제인 거잖아, 이런 게. 자, 그는 예와 악을 정비하는 기구인 의례상정소라는 걸 설치했다. 그래서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예조의 관료로 예악의 밝은 자를 뽑았다. 이거 할게요. 설치했다. 예조의 관료를 뽑았다. 됐습니까? 설치하고 뽑은 사람은 태종인 거죠. 네, 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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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랑 대중이랑 같은 사람. 아니지. 아, 왜 그래? 이거 여기서 확실하게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됐지? 됐습니까? 그리고 기악, 노래, 춤 모두를 활용하여 주요 궁중의례를 치렀다. 자, 이처럼 태조와 태종은 모두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는데 마찬가지잖아. 태종과 태조 묶었지. 그리고 여기다 우리는 항상 플러스 한다고. 누구까지? 공자, 순자. 맞지? 공자, 순자, 태조, 태종 모두 악을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 됐죠? 넘어도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좋아했던 게 악이라는 거래. 그래서 모범으로 악을 들었대. 넘어가 되겠지? 가보자. 뭐 특성에 대한 거 좀 얘기 나오겠지, 이제. 자, 악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종은, 이제 세종이네요. 그치? 악을 정비하여 신제악을 만들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세종도 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고자 하였다. 요게 그럼 차이점이 된다. 방금 봐봐. 태조랑 태종도 악을 되게 중시했거든? 근데 그때 이제 태종이랑 태조가 중시했던 건 모범으로서 중국 음악. 됐습니다. 중국 궁중 음악. 됐지? 근데 세종은 더 나아가는 거잖아. 우리만의, 우리만의 악을 창제하려고 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악의 법도가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의 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숭, 막 떠받드는 애들 비판했대요. 괜찮습니까? 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X 해야 되네, 확실히. 됐죠? 그리고 제사의 대상인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악은 민간에서 사용되는 악인 향악이므로 궁중제례에서의 향악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했다. 일단 결론은 여기에요. 잘 봐. 태조랑 태종은 악 긍정했다니까? 근데 태조랑 태종이 주로 다루었던 악은 악이었다고. 궁중음악이었다고, 궁중음악. 근데 세종은 그걸 더 넓히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분명히
분명 여기 있다. 민간에서 사용되는 향악이라고. 민간에서 사용되는 향악이라고. 됐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야. 태조랑 태종이랑, 그치? 이렇게 본다면 세종이랑, 그쵸?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악을 긍정했다는 여기 겹쳐. 맞지? 근데 얘네는 악에 꽂혀 있었던 거고, 됐죠? 세종은 우리만의 거, 향악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요거 구분하는 거 좀 좋아요. 왜냐면 우리 항상 봐오던 거 A와 B는 모두 A는 B와 달리 이거 있잖아. 이걸 감안한 지금 정리인 거야. 됐죠? 자, 다음 파트 넘어가서 이는 외래악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회귀라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화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적인 악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 두 가지네요. 됐죠? 악의 회귀라 반대였던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중화주의 매몰 아닌 거고, 주체적인 악 추구한 거고. 괜찮죠? 자, 그는 자주적인 악이 악보다 인심과 풍속에 미치는 효용이 더 크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자주적인 악을 통해 왕도 정치도 실현할 수 있다. 이거 지금 계속 공통점이지? 태종, 세종, 세 명 다 악을 통한 효용, 악을 통한 왕도 정치, 이거는 일단 긍정하는 거잖아. 맞지? 괜찮아? 자,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은 향악의 성격을 띤 조선풍의 신악이라는 걸 창제하였다. 됐습니까? 이는 신제아악과 형식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중국풍이랑은 완전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내려서 볼게요, 좀만. 자, 신악의 선포는 주체적인 악의 선언이다. 맞지? 주체성을 강조한 발표였으니까, 창제였으니까. 그리고 의뢰와 악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 보세요. 세종 이전까지는 결국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돼? 태조, 태종. 그렇지? 태조와 태종 시기에는 의뢰의 절차에 맞추어 악을 사용했다야. 근데 세종은 신학의 사용을 천명 발표하면서 간단하게 갈게요, 그냥. 됐지? 뜻을 내비치는 게 천명이에요. 됐지? 신학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의뢰의 절차를 음악에 맞추어 수정했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정리한다. 태조와 태종은 의뢰가 더 중요한 거야. 음악보다. 근데 세종은 음악을 의뢰보다 중시한 거지, 지금. 맞습니까? 하지만 의뢰의 절차와 악을 어울리게 하는 것은 오랜 조정이 필요해서 세종대에는 못 썼대요. 그 더 후대에 썼단 얘기겠지. 됐지? 세조는 왕이 계속 바뀌죠? 지금 얘는 그러면 요것도 나온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잖아. 맞지? 그럼 이거 뭐야? 홍시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잖아. 됐니?
이거 말 분명히 튀어나온다. 분명히 체크해주세요. 말 그대로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걸 서술하는 게 통시적 관점에서 서술한다고 얘기한다고. 됐어? 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잖아. 음악에 대한 어떤 관점? 그치? 악에 대한, 향악에 대한 관점? 자, 세조는 자주적인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세종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자, 그의 악의 핵심은 인심을 선량하게 있는다고 보았다. 됐지? 풍속을 개량하려 하였다. 그럼 계속 추가된다. 맞지?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지금까지 언급된 네 명의 왕 모두 음악을 통한 왕도 정치. 괜찮습니까?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는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악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임명할 때도 음악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했대요. 자, 또한 악이 다른 악과 구별되는 특별한 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악을 관장하는 관청과 향악을 관장하는 관청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됐습니까? 잘 봐. 잘 봐라. 뒤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 잠깐만 넘어갔다 올 거야. 자, 세종이 얘기했던 거. 세종이 얘기했던 거. 어디 갔어? 와 달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금 보시면 악의 회귀라에 대한 우려로 됐어? 향악의 사용을 확대한다고 했잖아. 세종의 입장에선 이 두 개가 다른 거야. 됐니?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야, 너무 악만 몰빵하면 안 돼. 악과 다른 향악도 확대해야지. 괜찮아?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세조는 뭐라고 한 거야? 이거잖아, 지금. 통합. 특별한 게 아니라고. 됐니?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는 제위 중에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에 신학을 사용하였다. 괜찮습니까? 세종대에는 의례에 쓰지 못했던 신학을 그렇지 세조 때 썼다고 됐습니다. 야 원구제가 우리 다시 한번 원구제가 의례야. 원구제가 의례인 겁니다. 의례 이름인 거야. 그래서 자 이는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거 그때는 향악을 쓰지 않는다라는 전대의 전통을 깬 것인데 괜찮냐? 이거 본문에 언급됐던 얘기 해볼게. 본문에 언급됐던 걸로는, 야, 이 전대가 누구 때? 세종. 해조? 해종. 괜찮습니까? 세종은 언급하기 좀 힘들어요. 세종은 깨려고 했잖아. 괜찮지? 하지는 못했지만, 하지는 못했지만 깨려고 했잖아. 그렇습니까? 근데 태조나 태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쓸 생각 안 했잖아. 아, 썼겠지, 그냥 계속. 그렇죠? 그래서 그는 제사를 마친 후에 선왕의 뜻이, 이 선왕 누구? 그래, 이게 세종인 거야. 됐습니까? 왜? 세종이 신학을 쓰려고 했잖아. 의례에 신학을 쓰려고 했잖아. 됐니? 그리고 이게 밑에 각주로는 자주적인 악이라고 얘기한 거지, 이거. 괜찮아?
됐습니까? 라고 기뻐하였다. 자, 이러한 경영은 후대에도 확대되었고요. 재래에 향악을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따라서 이처럼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조선 지배층의 노력은 중국의 악을 계승 또는 극복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악의 활용이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가랑 나를 따로 놓고 정리, 가 따로 나 따로 보는 거 일단 당연. 두 개를 엮어보자면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가에서 공자랑 순자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왕도 정치. 악을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 그치? 이게 이제 조선에서도 태조, 태종, 세종, 세조 다 가능한 거지. 됐습니까? 뭐, 그 정도 맥락에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 문제 없습니까? 예. 네. 이 강은 여기까지.